네, 대원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경상 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요즘 시중에서 또 언론지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진중권과 유시민이 있습니다. 유시민과 진중권. 최근에 진중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진중권은 서울대 파리학번, 미학을 전공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이들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고요. 어찌 보면 반민주당, 또 어떻게 보면 반문재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프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딱 이제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일치성하고 일관성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반성도 안 하고, 네. 그러면 그동안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장은 맞다는 걸 무슨 수로 담보해요? 지금은 사실이라고, 지금 자기의 진실이라고 무슨 수로 담보해요? 저 사람이 이 올해 이전에 수없이 많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보수 진영을 비판하고 소위 얘기해서 문재인이나 노무현 진영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들을 할 때 그 수많은 말들 자체는 지금 현재 문재인이 하는 일과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저 진중권 이 양반 문재인 빠였고 조국 빠였죠. 소위 말해서. 예. 근데 지금은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진실이라는 걸 무슨 수로 담보해요? 그러면 그때가 거짓이고 지금은 진실이라는 거를. 결국은 속에서 본인이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근본적인 거가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삶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생기형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한다고 싶으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구나. 근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장단을 맞춰주고 있구나. 많은 비싼 돈을 주면서.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진중권은 일종의 관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인과 자녀는 다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요. 본인은 혼자서 강북 지역에 조그만 빌라, 거기서 혼자 개 키우면서 산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답니다. 본인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세상을 통찰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기가 이 대학 때 그리고 좀 책을 좀 쓰면서 어차피 여기는 박사학위도 없으니까 석사학위로 대학 교수 하면서 그 정도 깊이의 통찰력으로 세상을 논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동양대 교수가 됐을 때의 그 교수가 되는 채용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떳떳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 왜냐면 정권에 의해서 가고 그런 거니까. 그때도 동양대 총장이 직접 얘기한 거지만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의 밥벌이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수단으로 자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동양대 총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에 또 사람 끌어서 저 정권 또 끌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보신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지 X예요. 그 말은 어떤 말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건 종교적으로 이제 예수님 이런 분도 마찬가지죠. 석가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훌륭하다고 여깁니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언행일치죠. 그리고 옛날에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인 삶이에요. 삶 자체가 철학이 그대로 투영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종이, 이론, 옛사람들의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을 붙잡고서 마치 자신들이 그거에 그냥 계승자인 양 떠들고 있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그거는 그냥 개소리라고 봐요. 개소리? 그 개소리 똑같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걔는 그냥 자기 삶을 충실히 살잖아요. 차라리 개소리가 철학이지. 걔는 개 철학이 맞는 거죠.
두려우면 짓고 배고프면 짓고 이게 맞는 거죠. 개처럼. 이놈들은 그냥 재미를 찢어요.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일종의 저 진중권의 그 철학이라는 건 일종의 똥개 철학이네요. 개똥 철학? 그렇죠. 그거는 그냥 아니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게 생계 수단이면 이해를 한다고. 생계 수단. 밥벌이 수단이라 그러면 네. 그거는 이해는 한다. 그냥 이해는 한다고요. 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게 먹고 살만한데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걸 공자가 얘기했던 향원인데 그 사입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게. 사입이. 세상을 망치는. 근데 뭐 여기 진중권 이분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뭐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는 빡빡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가족들 외국에 해서 네.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그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번 돈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애도 학교 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다니죠. 그러면 학비 그거 쉽지 않아요. 누가 스폰해 주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군요. 네. 예.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자, 뭐 진중권은 그렇고, 자 유시민은 최근 뒤늦게 자유론이라는 책을 읽은 모양입니다. 예,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인데, 자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무한대로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제가 아는 자유론입니다. 근데 이 유시민은 남에게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되면 그거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론이다. 뭐 이런 궤변을 토해냈습니다. 그 이제 책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가인데 책을 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건가요? 아는 놈들이 더 왜곡을 많이 하죠. 잘하죠. 아는 만큼 왜곡하게 되니까. 아는 만큼 가짜 지식인이네요. 그게 단장추이라 그래가지고 아는 만큼 잘라가지고 잘 이어붙여요. 예. 그게 기술적으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짜집기라고 하는 거. 그게 주로 언론에서 좀 하는 건데 텍스트주의인데. 네. 그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폐해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짜집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국 뭐 맨날 페이스북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구 남의 얘기인데 남의 얘기인지 누구 출처도 안 밝히고 자기 얘기인 것처럼 막 쓰고. 조국의 얘기하는 99%가 다 어디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실천을 안 하면서 그 말만 거기서 갖다 좋은 얘기면 다 갖다 붙인다고. 온 세상에 좋은 얘기를.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망치기가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지식인. 아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중권이나 유시민 둘 다 진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가짜 지식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나쁜 짓을 그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 국세무민을 많이 하잖아요. 국세무민을 많이 하죠. 하잖아요. 네.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이고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 독일에 있는 소위에서 그 생물학자들이나 뭐 그 인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한 뒷배경에 대한 논거를 제공했겠어요. 그게 지식인의 폐해죠. 얼마나 극단적인 폐해예요, 그게. 똑같죠.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거죠. 네네네. 미리 자유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그러니까 주체가 권력일 때 얘기해요. 예. 주체가 권력일 때. 왜냐면 밀이라는 사람은 대의제에 충실한 신봉자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시 이제 뭐 소위 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막 이제 속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해서 직접 민주정하고 이제 대의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논의가 한창 이제 속에서 이제 그 계몽적 군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막 태동했던 시기에 철학적으로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가, 그럼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신이 떠난 그 자리, 그러니까 신이 떠난 그 자리를 뭘로 메꿀 것인가. 그 당시 이제 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성이요. 네. 이성의 시대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크 뭐 이렇게 소위 해서 밀까지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이성에 대한 약간 이제 좀 그 재규정, 사고 이런 것들이 철학의 이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경험주의에서 그렇죠.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합리주의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고 믹스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 인간의 이제 너무 이제 뭐 그 인간 이성에 너무 극단적으로 천착해도 안 되지만 인간의 또 이 경험주의나 합리성 그 감정에 너무 천착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반성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무드가 형성될 때 얘기인 거죠. 실제로 밀은 현실 정치에도 뛰어들어서 이 지금 그렇죠. 국회의원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했고 미국에서요? 아니, 영국에서요. 네. 그래서 대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봉주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가냐거나 그거 할 때. 네. 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아무 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뭐 위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너 위해롭고 이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게 전체주의라고. 그렇죠. 전체주의죠. 네. 근데 이 사람대로 이 지금 유시민주대로 하면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미를 정반대로 읽는 게 돼요. 그러면. 정반대로 해석을 예. 했죠. 예. 자기 마음대로. 그럼 국가가 아무 때나 그러면 제 위의 세력이라 찍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판단한 근거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소위에서 법치라고 하는 소위 대의제의 근본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려면 네. 대통령이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을 하는 입법부에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기준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왕정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주의죠, 그게. 그러면 유시민은 저는 뭐 전체주의자로까지 치부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좀 얼치기 가짜 지식인 정도로 좀 느껴집니다. 자, 이런 그 얼치기들 뭐 얼치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두 명 진중권과 유시민이 요즘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자, 이 사실 두 사람은 다 보수와는 뭐 영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들의 말과 글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문화적 DNA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것에 쏠림 현상이 강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감정과 극단적인 거에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밀이라는 사람이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그 미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이제 뭐 배고픈 인간이 낫다라든가, 그렇죠. 뭐 바보 천치보다는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소크라테스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소위에서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것, 차별화되는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가 서로에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양쪽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사람의 사고라는. 근데 돼지나 소위에서 이제 돼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부른 돼지는 나의 입장만 생각.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 자기 밥 처먹는 생각만 하는 거죠. 돼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유로 소위에서 공리주의와 미리 주장하는 공리주의와 자유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대의제를 옹호하는 거예요. 왜 직접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독단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그런 위험성과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소위에서 진중권유나 유시민유 이런 게 극단적인 소위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정서나 문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양비론 얘기하면 다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보다 저 나쁜 놈, 때려잡자, 뭐 무찌르자, 뭐 이런 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걸 일종의 뭐 선명성이라고 해서 막 포장을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인류 역사가 잠깐은 그런 시대가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다 죽어요. 그렇군요. 왜? 오늘은 제가 저 놈을 죽여요. 다음 날에 또 누구 죽여요.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끊임없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국민을 다 죽여야 끝난다고. 왜? 매일매일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극단적인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진중권은 유시민을 적으로 상정했고 유시민은 진중권을 적으로 상정해서 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런 얼치기 평론하는 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주제를 다룬 것은 그러면 진짜 보수 진영에서는 왜 이렇다 할 내놓으라 할 만한 평론가들이 매일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 뭐 이런 데서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인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인재를 키울 의지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도 말아야 될 아예 뭐 의미 없는 그런 지랄 맞은 정당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파는 그러니까 이게 평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좀 독설이고 선명성이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카롭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파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의 그냥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에요. 인류의 삶의 궤적이 우파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메인스트림. 그래서 그냥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뭐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죠, 사실은. 상대를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비판해야 재미도 있고 뭘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좌파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좌파를 비판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좌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소위 해서 좌파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우파를 옹호하는 걸로 규정을 해요. 그것도 우파 중에서도 뭐 자본가 그룹이나 이런 데를 옹호하는 걸로. 예, 예.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우파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가 우파다 이렇게 규정 내리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예요. 아니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렇다 할 평론가가 나오기 어려운 토양이네요. 어렵죠. 예. 네. 왜냐하면 쪽에서 좌파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네. 대기업을 옹호하고 부자를 옹호하고 이런 걸로 그냥 레떼를 붙여버리고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기득권으로. 예, 프레임을 네. 걸어버리니까. 건전한 네. 토론과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루지 못한 거죠. 아,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우파 자체는 저런 그 관념적인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관념적인 논의나 논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우파 자체가. 그리고 내부 자체가 서로 이렇게 좀 인상 붉히면서 하는 저도 뭐 장당에 오랫동안 우파 장당에 있었지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체질 자체가 꽤 안 되네요. 예, 네. 저런 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끼리 쌈박질하면 금방 말리잖아요. 맞습니다. 하지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뭐 이렇게 날선 어떤 비판과 결정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제가 만약에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당에서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죠. 당사자들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서 제일 끌어내리든가 뭘 하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를 저는 참 좋은 말 하네.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시원시원하네.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네. 기분만 언짢을 뿐이죠. 예. 네. 뭐 하지만 이 대현 TV는 그런 외압의 외풍에서 자유로운 곳이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장프로님 말씀대로라면 그 보수 진영에서 내놓을 만한 평론가 그러니까 매일 신문지상에서 뭐 진중권류, 뭐 유시민류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론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 뭐 일각 뭐랄까 펀치를 한 번씩 날릴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벤 사피로라든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벤 사피로라든가 조던 피터슨 같은 이제 네.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극단적인 뭐 우파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이라든가 청년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펼치는 걸 보면 네. 할 말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 인간 개개인의 삶 속에 우파는 인간 개개인의 삶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정답이에요. 네, 네, 좌파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관념을 얘기하는 거고, 우파는 그냥 삶을 얘기하면 돼요.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네, 네.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현실인데, 그걸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3, 40대가 이제 보수 쪽을 싫어하고 경멸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파는 뭐 이렇게 치열함도 떨어지고 뭔가 논쟁 뭐 좀 파고드는 맛도 좀 없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던한 그 노멀한 이게 우파의 삶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좌파는 항상 거기에 뭔가 이만큼 비집고 들어와서 뭘 때리고 공격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사실은 관념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뭔가 시원함을 주고 제대로 더 나은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올바른 진보라는 자기 표현대로 하면 올바른 진보를 가기 위해서 나는 이쪽 잘못 가고 있는 진보를 비판한다 이런 태도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올바른 진보라고 하는 것들에도 올바름이란 뭐는 없는 거거든요. 진보가 있는 거지 올바른 진보가 있고 뭐 나쁜 진보가 어디 있겠어요. 진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건데 좌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건데 그들이 다 좌파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데 예.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해서 생산 기반을 갖다가 공공 섹터에다 더 비중을 두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진중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떠날 수는 없어요. 방식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도 네. 그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을 공격해야 되니까 예. 그냥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를 접하는 또 이 보수를 지지하는 소위 해서 보수 언론을 접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헛갈리죠.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랑 그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베이스를 까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냥 진중권한테 혹해 빠졌는데 진중권이 나중에 우리 사회주의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면 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네. 조던 피서트나 벤 사피를 위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죠.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지금 네네. 미국도 이제 속에서 북아메리카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좀 너무 지금 쏠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무 생각 네. 없이. 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윤석열을 바라보는 보수 우파 진영의 생각과 진중권을 바라보는 보수 우파 진영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얼핏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치기 좌파 지식인들을 좀 경계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중권과 유시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의도 2프로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